안녕하세요, 멋쟁이 사주입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첫 번째 강의네요. 여러분들 거의 다 왔으니까 좀만 더 힘내시길 바랍니다. 네, 장난이고요. 오늘도 첫 번째 강의네요.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좀 가벼운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거예요. 바로 웹과 웹 서비스에 대한 어떤 개괄적인 원리, 아주 간단한 구동 원리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직접 웹 서비스를 만들지 않겠어요? 그죠? 그때 오늘 배운 약간 이론적인 지식들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기획한 강의입니다. 쉬운 얘기부터 일단 시작을 해보죠. 여러분들 웹이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웹 서비스라고 하면은 머릿속에 스치는 어떤 이미지들 혹은 기업들이 있을 겁니다. 어떤 것들이 있죠? 웹 서비스 하면 떠오르는 기업들이라 한다면 아마 뭐 트위터 아니면 뭐 구글도 있을 수 있겠네요. 아니면 뭐 요즘 많이 핫한 인스타그램도 있을 수 있을 거고요. 이 웹 서비스들이 우리 일반 유저들한테 제공하는 어떤 상품들이나 서비스는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이 웹 서비스들은 하나의 아주 큰 뿌리를 공유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큰 뿌리로부터 모든 이야기를 시작할 거예요. 그건 뭐냐면, 우리 유저들은 이 웹 서비스들로부터 원하는 정보를 얻는다는 거예요. 너무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얘기처럼 들리실 수 있겠지만, 사실 여기서 웹 서비스의 기본적인 개념이 시작됩니다. 우리는 웹 서비스들로부터 원하는 정보를 얻는다. 이거를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까요? 가령 트위터를 예를 들어보죠. 트위터에서 내 친구가 쓴 글을 예를 들어서 읽고 싶어요. 그러면 우리는 트위터한테 어떤 요청을 해야 될까요? 트위터야, 내 친구가 쓴 글 좀 갖다 줄래? 라고 요청을 해야겠죠. 조금 유치할 수는 있겠지만. 아니면 뭐 구글에다가 우리가 멋쟁이 사자처럼을 검색한다고 해봅시다. 그럼 우리는 구글한테 어떤 요청을 할까요? 구글아, 멋쟁이 사자처럼과 관련된 정보를 좀 갖다 줄 수 있겠니? 라고 요청을 하겠죠. 다시 말해서 우리는 이 웹 서비스들로부터 원하는 것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웹 서비스들에게 우리가 필요한 정보를 요청하면은 이 웹 서비스들은 거기에 상응하는 정보들을 우리에게 갖다 준다, 혹은 우리의 요청에 응답한다 라고 바꿔서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요청하고 응답받는 이런 상황들을 실생활에서도 곧잘 접할 수 있습니다. 어디서 이런 비슷한 상황이 발생하냐고 하면은 바로 식당에서 바로 이런 비슷한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가령 우리가 김밥 천국에 가가지고 짜장면을 시킨다고 해보죠. 그럼 우리가 점원한테 뭐라고 주문하죠? 김밥 한 줄 주세요 라고 당연히 주문할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면 이때 우리가 이 점원이 우리한테 뭘 한다고 하죠? 보통 서빙을 한다고 하죠. 이 서빙의 어원이 뭐냐면, 갑자기 영어 수업이 된 것 같은데 나중에 다 쓸 말이에요. 이 서빙의 어원은 제공하다 아니면 대접하다라는 뜻의 serve라는 단어에서 ing가 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점원에게 이 밥 좀 주세요 라고 하면 점원은 거기에 상응하는 물건을 우리에게 갖다 주는 거죠. 자, 그럼 다시 컴퓨터 얘기로 돌아와 봅시다. 아까 전에 우리가 웹 서비스들에게 원하는 정보를 요청하면은 우리는 그 웹 서비스로부터 그 요청에 상응하는 정보를 응답받는다고 했었죠. 그러면 방금 전에 제가 드렸던 식당의 비유랑 매칭을 시켜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 이용자들은 아마 손님의 입장에 있을 것이고, 웹 서비스들은 저희들한테 서빙을 해주는 점원의 입장이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웹 서비스 입장은 저희들한테 서브를 해주는 입장이라는 뜻에서 serve 플러스 er 해서 서버가 됩니다. 그러니까 웹 서비스들은 저희들의 요청에 응답하는 바로 이 서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서버라는 말 되게 많이 들어보셨죠? 게임 서버가 다운됐어, 아니면 카카오톡 서버가 다운됐어, 전송이 안 돼,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바로 저희들이 요청하는 서비스들에 대해서 응답하는 입장이라는 뜻에서 이 서버라는 이름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럼 우리들의 입장은 어떻게 되죠? 우리는 아까 그 식당에 간 손님들의 입장이라고 했죠. 그 손님이라는 단어를 영어로 그대로 번역하면 클라이언트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서버랑 클라이언트 관계를, 우리가 요청하면 서버가 응답하는 이 관계를 클라이언트 서버 클라이언트 관계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우리 이왕 영어 쓴 김에 조금만 더 영어 써보죠, 여러분. 멋사 영어 교실이에요. 클라이언트는 자기가 원하는 정보를 가지고 있는, 혹은 자기가 주문한 것을 처리할 수 있는 서버한테 가서
부탁을 하죠. 여기서 이 부탁이라는 단어를 영어로 바꾸면 뭐가 될까요? 리퀘스트가 되겠죠. 죄송합니다. 발음이 안 좋아요. 그러면 이 요청하는 클라이언트에 대해서 서버는 아까 응답한다고 했죠. 이 응답을 영어로 하면 바로 리스폰스가 됩니다. 부탁하는 손님 그리고 응답하는 점원, 이거를 그대로 컴퓨터로 갖고 오면은 리퀘스트하는 클라이언트 그리고 리스폰스하는 서버, 이 관계 이해되시죠? 그러면 우리가 웹 서비스를 만든다고 했을 때 우리는 손님의 입장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점원의 입장이 되는 거예요? 당연히 점원의 입장이 되는 거겠죠? 따라서 우리가 웹 서비스를 만든다 라고 하면은 우리는 서버로서 작동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든다. 우리가 만든 프로그램에 대해서 사용자들이 요청을 한다면 그 요청을 처리해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든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클라이언트 서버 관계에 대해서 조금만 더 들어가 볼까요? 제가 아까 전에 식당에 비유를 하기는 했지만 사실 컴퓨터의 관계는 식당이랑 완전히 똑같지는 않아요. 우리가 식당 주인은 우리가 요청한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음식을 갖다 주기만 하지만 우리는 웹 서비스한테 갖다 달라고만 하지는 않아요. 뭐 당장 인스타그램을 예시로 들어봐도 우리 인스타그램한테 친구 사진 좀 보여줄래? 라는 요청만 하지는 않잖아요. 그죠? 뭐 가령 예를 들어서 제가 어느 날 엽살을 찍었는데 너무 잘 나온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관종짓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럼 인스타그램한테 달려가서 어떤 요청을 해야 될까요?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이 사진이라는 정보를, 이 사진이라는 데이터를 적당히 가공해서 처리해줘 라고 요청을 해야겠죠. 그죠? 참고로 저 인스타 아예 없습니다.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리퀘스트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죠? 저 데이터를,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갖다 줘 라는 요청이 있을 수 있겠고요. 내가 갖고 있는 이 정보를, 내가 갖고 있는 이 데이터를 적당히 처리해 줘 라는 요청이 있을 수 있겠네요. 그죠? 이때 갖다 줘 라는 리퀘스트는 get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처리해 줘 라는 표현은 post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리스폰스의 종류에도 사실 여러 개가 있는데 이거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심화 강의로 혹은 브로그로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궁금증이 생기죠. 우리가 아까 음식점에 갔을 때는 뭐 음식을 처리해주고 음식을 요청하고 이랬는데 인터넷상에서는 도대체 뭘 갖다주고 뭘 처리하라는 거야? 정보는 너무 추상적이고 데이터는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그죠? 어떤 거를 갖다주고 실질적으로 어떤 게 오갈까요? 바로 이 HTML 파일이 오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오가는 것들은 HTML 말고도 좀 더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직 기초 강의니까 HTML 파일이 오가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막간을 이용해서 잠깐 연습을 좀 하고 갑시다. 나는 네이버를 켜고 웹툰을 본 다음 재미있다고 댓글을 달았다 라는 문장이 있다고 했을 때 여기서는 어떤 종류의 리퀘스트가 오갔을까요? 여기 3개 있는데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네이버를 켜고 라고 했을 때 네이버를 갖다 줘 라고 한번 요청을 했을 거고요. 웹툰을 본 다음에서 이 웹툰 좀 갖다 줄래? 라고 그 get 요청을 했을 거고요. 그리고 댓글을 달았다 라고 했을 때 내가 방금 쓴 이 댓글을 좀 처리해 줄래? 라고 서버에게 요청을 했겠죠. 이거는 포스트가 되겠죠. 그죠? 클라이언트 서버 구조 좀 이해가 좀 잘 되시나요? 이거랑 딱 반대되는 말이 좀 있긴 한데 좀 사족이긴 한데 요즘 워낙 핫한 주제이기도 하니까 살짝 얘기를 해보자면 클라이언트 서버 구조랑 반대되는 개념이 있는데 그게 바로 P2P입니다. P2P 많이 들어보셨죠? P2P는 뭐의 약자냐면 피어 투 피어, 친구에서 친구로 라는 말의 약자입니다. P2P의 원리는 되게 간단해요. 지금 보여드리는 도식도처럼 각자 가지고 있는 정보들이 있고 각자 갖고 싶은 정보들이 있다고 했을 때 각자 갖고 있는 정보들을 공유해서 그 자원들을 서로 나눠서 쓰는 거예요. 간단히 설명하기는 했지만 뭐 비트토렌트 아니면 요즘 뭐 P2P 금융거래 뭐 이런 것들이 다 이런 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우리는 지금까지 웹 서비스에 대해 설명을 하면서 클라이언트 서버 구조에 대해서 좀 알아봤어요. 그럼 여기서 궁금한 사람들이 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웹은 뭐예요? 인터넷이 웹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이 웹은 도대체 뭘까요? 우리가 인터넷 주소창에다가 예를 들어서 네이버나 구글을 친다고 했을 때 우리는 제일 먼저 뭐를 입력하죠?
www.을 입력하죠, 그죠? 그거는 많이들 아시다시피 월드 와이드 웹의 약자입니다. 세상 넓은 거미줄이란 게 도대체 뭔 뜻이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거 자체를 인터넷이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즉 우리가 방금 전까지 말씀드렸던 클라이언트 서버의 관계 혹은 P2P 관계, 이런 관계들이 컴퓨터들마다 서버들마다 얽히고 설켜서 하나의 엄청나게 큰 거미줄처럼 정보의 망이 형성된 것을 월드 와이드 웹 WWW 인터넷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우리는 이러한 정보의 망 덕분에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나랑 연결하고자 하는 컴퓨터랑 언제든지 연결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게 된 겁니다. 근데 인터넷은 이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실제로 인터넷에 접속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거를 사용하죠. 인터넷 익스플로러, 크롬, 파이어폭스 이런 것들이 있죠. 이거는 사실 이거 자체가 인터넷이 아니라 바로 웹 브라우저입니다. 웹 브라우저가 도대체 뭐냐는 질문에 우리 위 선생님께서는 웹브라우저는 웹서버에서 쌍방향 통신하는 HTML 문서나 파일과 연동하고 출력하는 응용 소프트웨어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냥 쉽게 얘기를 해서 아까 전에 우리가 서버랑 통신을 할 적에 HTML 문서가 오간다고 했죠. 바로 그 HTML 문서를 받아주고 우리한테 보여주고 이런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웹브라우저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다른 서버랑 혹은 다른 P2P 대상자랑 연결해주는 어떤 통로의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수업은 되게 가볍게 한다고 했는데 이미 여러 개의 말들을 한 것 같아요. 그죠? 너무 외우려고 하지는 마시고 부담 없이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한 내용 잠깐 복습을 좀 해볼까요? 클라이언트 서버 관계에 대해서 좀 배웠습니다. 클라이언트는 서버에게 원하는 대상 혹은 원하는 정보를 요청하고 서버는 그 요청에 대해서 응답을 해줍니다. 이때 우리가 웹 서비스를 만든다고 했을 때 만들게 되는 것은 서버의 역할을 수행하는 프로그램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막간을 이용해서 P2P에 대해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고요. 리퀘스트의 종류에는 get과 post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리스폰스를 서버가 해주는 거고요. 그리고 리퀘스트랑 리스폰스 사이에 어떤 통신이 오갈 때 그 통신이 오갈 때 오가는 문서가 바로 HTML이다 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www와 인터넷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고요. 웹브라우저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잘 이해가 되셨나요? 네, 이해가 잘 되셨길 바랍니다. 근데 제가 방금 전에 우리가 웹 서비스를 만든다는 건 서버의 역할을 수행하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이때 약간 하는 사람들이 좀 있을 거예요. 내가 하는 서버 컴퓨터는 좀 다른데? 내가 영화에서 서버 컴퓨터를 본 적이 있는데 I'm at server level. 지금 여기서 톰 아저씨가 뚫고 들어간 게 서버실이라고 하는데, 그럼 여기 있는 것들이 다 서버 컴퓨터 아닌가? 저 서버 컴퓨터는 내 노트북이랑 좀 많이 다르게 생겼는데 저걸 어떻게 만들지? 어떻게 저 컴퓨터가 하는 역할을 수행하지? 라고 약간 의문을 품으시는 분들도 당연히 있을 거예요, 그죠? 맞습니다. 이 장면에서 나오는 컴퓨터들이 바로 서버 컴퓨터들이고요. 우리는 바로 저 컴퓨터들이 수행하는 역할을 우리 노트북으로 수행을 할 겁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고 물으신다면 그거는 다음 시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첫 시간인데 약간 이해가 잘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여기 나오는 내용들을 너무 암기하기 위해서 노력하지는 마시고요. 그냥 가볍게 재밌는 이야기 듣는다라고 생각하고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강의 듣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